윤여준 전 장관, 대표적인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야 모두 국민 통합에 힘쓰는 가운데 그가 말하는 통합의 의미는? 오늘 토크 본색에서는 윤여준 민주통합당 국민통합추진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문재인 캠프의 국민통합추진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윤여준 전 장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때 윤 위원장께 붙었던 별명 혹시 아십니까? 보수의 장자방. 장자방은 이제 중국 역사에 네, 가장 이름난 책사, 가장 훌륭한 책사라고 하는데 저는 좀 지나친 과찬입니다. 마찰인가요? 예. 장자방이라니 어림도 없습니다. 저한테 그런 지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선 뭐 장씨도 아니고. 예. 대선 박빙이라고 얘기하는데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글쎄요. 여론조사는 제가 직접 해봐야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내용을 잘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표본을 어떻게 설계했느냐, 설문 어떻게 만들었느냐, 조사한 시간대가 언제냐, 다 따져봐야 됩니다. 편차가 많이 생기는데 저는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여러 군데 여론조사를 종합해서 보면 현재 시점에서는 박빙 열세, 흔히 언론에서 쓰는 박빙 열세라고 저는 봅니다. 박빙 열세다. 네. 이렇게 박근혜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는 조금 네. 더 우세하게 나옵니다. 네. 예. 대선이 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예. 문재인 후보가 뒤집기 가능할까요? 이 여론조사 격차에서 1%를 뒤집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지난 며칠 사이에 그 따라붙는 속도를 보면 그 속도만 유지할 수 있으면 저는 역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네. 앞서 이제 이철희 소장께서는 네. 기울기는 솔직히 완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어떤 기울기요? 그 추세 문재인 상승 후보의 가기? 예, 상승 여론조사 가기? 지지율 글쎄. 올라가는 추세가 좀 너무 완만하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6일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예, 했는데. 근데 그게 여론조사마다 편차가 심해서요. 예. 그러니까 어디 보면 이미 거의 뭐 차이가 없을 정도로 붙은 조사도 있고 어디는 또 뭐 5, 6% 떨어졌다고 나오는 예. 조사도 있는데 그만큼 편차가 심해서 여론조사를 뭐 100% 믿기는 어렵지만요. 예,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는 거죠. 자, 그런 뒤집기를 할 수 있는 전략. 네. 선거 전에 워낙 책사로 이름이 아닙니다. 붙으셨으니까. 전략 뭐가 있을까요? 아니, 저는 뭐가 있는지 모르죠. 뭐 거기 이제 선거 전략을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도 상황 파악을 다 전문적으로 할 것이고 뭔가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저는 그런 쪽에 뭐 전혀 관여를 안 해서 예. 무엇이 준비되고 있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 사실은 정권 심판론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전략은 민주당 잘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저는 잘된 전략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지금 와서 가만히 보면 민주당이 두 가지를 선거 전략으로 삼았던 것 같은데 하나는 이명박 정부 실정에 대한 비판, 예. 하나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 두 가지를 중심 전략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을 공격할 생각이었으면 지난 정기국회 때 이슈를 만들어서 박근혜 후보하고 묶었어야 됩니다. 이게 묶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하니까 이게 공격이 될 수 없죠. 이미 거기는 반대쪽은 당명도 받고 그렇죠. 로고도 받고 자기들이 마치 야당 행사를 하는데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는 게 정권 교체라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건 따지고 보면 넌센스거든요. 집권당이 없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네요. 그리고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선거인데 따지고 보면. 예. 우리도 여당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그럼 자기들이 당선되면 정권 교체라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당 정치하는 나라에서 네. 집권당도 없고 집권당인데 자기들이 다시 이기면 정권 교체라니. 예.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선거 전략을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정으로 할 생각에서 묶었어야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대통령 임기 중에 치르는 선거는 정권에 대한 심판적 성격의 선거입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는 예. 미래 국가지도자를 뽑는 선거라서 미래지향적 투표를 하는 선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공격해서는 미래를 맡을 대통령을 뽑는데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선거 전략 자체가. 박근혜 후보 본인도 나랑 관계없는 일이에요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말씀대로 아예 그러니까, 국회 때 묶어놓든지. 그래서 묶었든지 그것도 안 했으면서 그거에서 의존하는 것은 전략으로 보면 좋은 전략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이미 새누리당에서는 방어진을 다 쳐놨는데 네. 거기다가 화력을 쏟는 격이 됐군요. 그렇게 됐죠. 친작 좀 도와주시지. 저는
처음서부터 선거 전략에는 관여 안 하겠다고 다짐받고 갔고요. 어. 또 제가 정치권을 떠난 지가 9년 가까이 되는데 그 사이에 세상이 엄청나게 변했잖아요. 세상이 엄청나게 변했다는 것은 국민 의식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 9년 전에 현장을 떠난 사람이 가서 이것저것 참견한다는 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런 해안과 좋은 전략. 아, 이게 무슨 해안이에요? 맞는 말 같아요. 저도 네. 이렇게 들어보면. 해안 아니죠. 네. 그냥 기본적인 거죠. 아,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건 잘 못하고 못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이 선거가 이렇게 어렵죠. 어떻게 보면 아주 쉽게 치를 수 있는 선거를 이렇게 어렵게 치르네요. 네. 그렇군요. 또 어제 찬조 연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는데 기분이 어떠셨어요? 예상하셨던 반응인가요? 아, 저는 정말 요즘 상상조차 인기 검색어 못했습니다. 순위가 나옵니다. 네. 예? 근데 윤여준 이름이 딱. 그러니까 이제 벼랑간 와서 찬조 연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언짢았어요 사실. 미리 얘기해줘야 뭘 준비하든가 말든가 그러는데 벼랑간 시간 임박해서 와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준비에 쫓기듯이 하면서 그냥 제 평소 제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냥 제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린 거죠. 근데 그걸 굉장히 좋게 보셨나 봐요. 예. 솔직함이 그대로 전달이 됐군요. 그랬겠죠. 왜냐하면 제가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드린 거니까 말씀을. 예. 네. 감동적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진정한 국민 통합은 어제 찬조에서 연설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진정한 국민 통합은 문재인 후보만 할 수 있다. 맞습니까? 문재인 후보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죠. 더 잘 할 수 있다고 그랬을 겁니다. 아마. 예, 뭐 박근혜 후보라고 국민 통합을 못 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비교해서 더 잘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예. 더 잘할 박근혜 수 후보 있다. 쪽 통합은 동원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수직적으로 당을 운영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잖아요. 네. 네. 오죽했으면 지난번 4월 달에 공천했을 때 당 안팎에서 사당화했다. 예. 1인 지배 체제를 만들었다고 안 그랬습니까? 예. 1인 지배 체제라는 건 동원 체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거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특히 유신 시절에 국민을 수직적으로 동원하던 체제가 유신 체제 아닙니까? 예. 이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살만 했죠. 음. 예.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문재인 후보가 국민 통합을 하게 된다면 네. 사실상 지금 반박근혜계인데 네.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이 여권을 어떻게 통합을 할까요? 글쎄 뭐 지금 뭐 선거 끝나기 전에 어떻게 통합해야 된다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뭐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거 끝난다면은 절대로 경쟁했던 세력을 적대시하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라는 거는 그죠? 서로 세력끼리 누가 더 나라를 잘 발전시킬 수 있을지 누가 더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지 경쟁하는 거잖아요. 적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여야 관계나 보수 진보의 관계를 보면 전부 적대 관계로 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선거 끝나고 나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세력을 적대시하면 안 된다. 예. 그런데 사실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요거는 좀 맞는 게 아닌가 싶은 게 네. 박근혜 후보 측은 지금 예전에 어떻게 보면 상대방 진영에 있던 분들도 막 끌어들이고 네, 예, 예. 이렇게 하는데 지금 선거 구도에 예전에 이제 반박근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야권 진영은 사실은 우선 박근혜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이쪽도 결국 사실 이쪽도 좀 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러지 않느냐. 유일한 예외가 윤여준 전 장관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그래서 얘기한 그런 통합의 진정성은 모르겠지만 범위로만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얘기하면 게 사실 여건이 더 이제 크지 않느냐. 네, 선거 과정에서는 어차피 이게 이제 경쟁하는 거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적대감까지는 아니라도 이제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는 뭐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선거 과정에서의 통합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은 선거 끝난다면 분명히 이건 통합적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 거죠. 예.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했다는 평가받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가 선거 끝난 후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통합적으로 국가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점을 지적했어요. 예. 인정하느냐 이거. 네. 인정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절대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절대로 그렇게 안 할것 하겠다. 같습니다. 뼈저리게 반성했다. 그 부분을 왜 실패했는지 그렇게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던 거는 네. 옳지 않은 세력을 배제하겠다라는 그런 것 그러니까 때문에 나는 시작이 된 정이고 건데 상대방은 불이다. 예. 이분법으로 보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안 됩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민 통합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봤던 거죠. 그 문국현 전 대표, 김영삼 전 네. 대통령의 또 차남인 김현철 씨, 또 김덕룡 전 민화협 회장도 네, 네, 예. 그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렇더군요.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이신데 네. 장관님이 좀 힘을 쓰신 겁니다. 아니요, 저는 뭐 전혀 관여한 바 없습니다. 예. 뭐 그럴 만한 필요가 없는 분들 아닙니까? 예. 무슨 제가 설득해서 오고 가는 걸 결정할 분도 아니고 이미 그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이 오는 것도 민주당의 통합 분위기를 좀 더 고양시킬 수 있는 뭐 계기가 되나요?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각자 이제 오시는 분들마다 동기가 있으실 텐데, 예. 뭐 그러나 일단 볼 때 국민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김현철 씨의 동기는 뭐라고 보시나요? 그건 모르겠네요. 아니 어떻게 보면 반박근혜 이제 때문에 간게 아니고. 과거에다 민주화 운동하던 예. 분이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특히 그렇고. 예. 그러니까 또 문재인 후보는 민주화 운동하다가 뭐 투어까지 됐던 전적이 있는 분이고 또 문국현 씨는 같은 문씨네요. 문국현 씨도 역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뭐 민주화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은 아니지만 기업하던 분이잖아요. 그러나 생각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개방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뭐 박근혜 후보보다는 문재인 후보 쪽에 생각이 많이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것 때문에 합류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 짐작을 합니다. 다 설명은 하실 수 있는데 김현철 씨는 설명을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자제 아니에요. 그리고 아들이니까 자제인 그냥, 동시에 네. 참모였죠. 네. 그러니까 그런 뿌리가 민주화 운동 세력이라는 같은 뿌리니까 어떻게 보면 뭐 크게 부자연스러운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네, 어제 찬조 연설 내용을 보면요.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통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유일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후보의 국민 대통합은 뭐가 문제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보세요. 이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기 전에 네. 세 분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있었습니다. 세 분이 다 이념적인 성향이 극단적이지 않은 분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의 극단적인 대결이 아주 이 고질병처럼 모든 갈등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 하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요구했습니까? 그게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매도당하고 불신당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안철수 현상을 만든 배경적 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세 분을 보면서 이념적인 성향이 극단적이지 않은 분들이라서 이 이념 갈등을 좀 조절하고 완화하는데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겠다고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전에 딱 들어가서부터는 한쪽에서 선거 구도를 보수와 진보의 대결 구도로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념 대결 구도로 만들면 선거에서 이기기 수월하다는 판단은 했겠죠. 그러나 국가의 먼 장래를 생각하거나 지금 국민들의 염원을 생각하면 이거 해서는 안 될 일 한 거죠. 나중에 누가 돼도 다시 대선 구도를 이념 대결 구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후유증을 심각하게 앓게 될 겁니다. 이 국민 통합이라는 차원에서는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는 그냥 통합이고 저쪽은 대통합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면 대통합 그냥 소통합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그 대결 구도로 끌고 가는 거는 박근혜 후보 측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 쪽이 말하자면 이걸 보수 진보의 대결 구도로 이제 만드는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건 국민 통합 정신에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통합이라는 구도 것은 자체가. 통합이라는 것은 이념에 매몰되지 않아야 가능하다고요. 이념에 매몰돼 버리면 내가 추구하는 이념이 진리고 상대방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파묻히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념을 버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치 체계라서. 그러나 이념에 매몰되면 안 되는 거죠. 매몰되면 이념에 폐쇄성이 생겨가지고 딱 마음을 닫아버리고 상대방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통합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제일 잘하는 분이 또 평소에 참 인내심도 많고 절제심도 많은 분인데 주변에서 이렇게 가자고 하더라도 좀 참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언론에서도 그냥 이번에 다 보수 진보가 결집이 돼서 대결을 벌인다. 그냥 이렇게 또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도가 그건 뭐- 만들어졌으니까 언론의 현상을 보고 보도하는 거죠. 네. 근데 구도가 어차피 이렇게 양대 진영으로 간다면 꼭 이념 대결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 문재인으로 그냥 표현을 해야 되는 가더라도 거지. 그런 후보가 대통령은 2014년부터 5년 동안 이 국정의 운영을 최고 책임자예요. 그럼 미래를 놓고 경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뭐 우리 문재인 후보를 포함해서 두 분 다 국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은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문별 정책은 나왔습니다. 공약으로.
그러나 그런 부문별 정책을 관통하는 어떤 원리, 어떤 철학, 이건 제시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예. 건물에 비유해서 말하면 건물을 짓는데 몇 층짜리를 지으며 건물의 구조를 어떻게 하고 특성을 어떻게 하며 이런 건 없이 인테리어부터 얘기하는 꼴이 됐다는 거죠. 구도가 예를 들어서 뭐 네. 경제민주화 대 일자리 이렇게 가든지 그러니까 뭐 그런 안보대 점에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점에서 이게 보수 진보의 구도로 가기보다는 누가 더 국가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청사진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로 경쟁을 하면 이게 국민을 위해서도 좋고 국가의 미래에서도 좋았을 텐데 이게 또 이념 대결 구도로 가거나 과거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는 형식이 되거나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예. 굉장히 이게 아쉽고 안타깝고 후유증을 많이 남길 거라는 거죠. 대선 후에. 어제 중견 배우 강만희 씨가 어제 이제 검색 1, 2위로 오른 게 윤여준 전 장관님하고 또 중견 배우 강만희 씨가 네. 막말을 또 하셨습니다. 후보 찬조에서 연설에서 간신은 죽어야 된다. 안모 씨가 간신이다. 여기서 안모 씨는 이제 안철수 전 후보를 얘기하는 거죠. 뭐 누구나 다 알만한 사실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논평하기조차 좀 창피하네요. 한국 정치의 수준을 얘기해 주는 거 아닌가요?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도 말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저렇게 막말을 하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더 혐오하게 만들고 그렇지 예. 않습니까?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죠. 옛날에요. 뭐 옛날에는 어서 이상합니다만 서양의 언어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데 언어의 구조는 사고의 구조와 같고 사고의 구조는 존재의 구조와 같다는 말을 한 일이 있어요. 학자니까 어렵게 말했는데 예. 우리말로 쉽게 바꿔 말하면 말하는 걸 보면 사람 됨됨이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다 얘기할 수 없죠. 앞서 이제 화면이 강만희 배우랑 같이 이렇게 비교가 돼서 딱 나왔는데 네. 어제 이제 최고의 연설, 최악의 연설로 이렇게 됐던 두 그래서 분이었습니다. 저를 최고의 연설을 평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이 안철수 전 후보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 네. 문재인 후보가 통합을 앞으로 이룸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의 어떤 역할이 이제 부각이 되고 혹은 드러나게 될까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역할은 이제 대통령 후보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전히 정치 쇄신의 상징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도 정치 쇄신을 최고의 가치로 제시했습니다. 예. 다만 그 정치 쇄신은 정권 교체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유세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 말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 기간 안철수 전 후보는 한국 정치의 쇄신의 아이콘이. 뭐 아이콘이라고 하나요? 네, 상징적 존재로 남을 거라고 보고 남아야 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이미 국민의 신뢰를 거의 잃었어요. 그렇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어느 분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그 세력으로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국민으로부터 강력한 쇄신 요구가 나올 겁니다.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안철수 후보의 역할이 있겠죠. 지금 후보 사퇴 이후에 그런 행동도 쇄신의 아이콘으로서 적절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뭐 보시나요? 부적절한 일은 없지 않나요?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 좀 소극적인 지지가 아니냐라는 불만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그거는 뭐 안철수 전 후보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하고 얘기를 나눠본 일은 없지만 안철수 후보의 지지 유권자 중에는 예. 민주당을 좋아하지 않는 유권자가 상당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생각할 때 이 같이 해버리면 이게 묶어지지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을 따로 자기가 만나서 설득을 하는 거죠. 호소하고. 그래서 그 지지자들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도록 만드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거 이제 안전 후보의 생각일 수 있고 우리 그러니까요. 윤 장관님의 생각은 뭡니까? 그게 효과적입니까 더? 아니 그래서 효과적일 수 있죠. 예. 적극적으로 네, 처음서부터 이걸 같이 섞어버리면 섞이지 않으려는 유권자들이 상당수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후보가 별도로 만나서 얘기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지지가 이 지지로 연결되도록 하겠다는 생각으로 함직하다고 저는 봤어요. 예. 네, 그럴 수 있으면 좋고 그러고 지금 하고 있다고. 네, 저는 그렇게 봤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절실한 도움을 기다리는 쪽에서는 좀 미지근하다. 저도 때때로 그럼 이왕 도울 거 좀 화끈하게 도울 수 없나 하는 생각할 때도 있는데 이걸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문재인 후보 어제 이제 찬조 연설에서 네. 엄청 이렇게 찬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심성은 착하다, 누구나 인정하는 바다 이런 네. 얘기는 있지만 네. 일부 개그 프로그램에서 풍자하기를 또 새가슴이라고 풍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아니, 그런 이미지도 좀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신의 그 주장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심약하게 보일 수 있는데 어떻게 새 가슴을 가지고 낙하산을 밀고 뛰어내립니까? 아니, 군대에서 그거 뛰어내리라고 하니까 뛰어내려. 아니 그렇더라도 예. 아니 낙하산을 짊어지고 뛰어내릴 때 이게 펴진다는 보장 없어요. 아니, 군대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데 안 뛰어내리면 영창 갑니다. 아 영창을 가더라도 자기 목숨하고 바꾸겠어요 그럼? 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이게 죽음을 향해 몸을 던지는 거거든요. 안 펴질 수 있는 거예요 낙하산이. 안 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뭐 물어보나 마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수도 없이 반복한 사람은 자신의 운명에 대한 신념 같은 게 생긴다고 저는 평소에 보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자신의 운명에 대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새 가슴일 수는 없어요. 직접 옆에서 보시기에도 그러면 아니에요. 네. 새누리당은 자꾸 안전 후보에 너무 기대는 거 아니냐, 의존형이다 이렇게 공격하고 아니, 그러니까 있는데. 선거 전략상 예. 너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크게 매달렸던 것은 현명한 전략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거는 인정하지만 전략상은 미스지만 사람이 그런 건 아니다. 사람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래서 언론에서 밝히셨는데 문재인 후보가 표 얻는 재주가 안타깝다고 평가하셨어요. 어떤 그게 왜 그러냐 사람 너무 고지식해서 그래. 아니, 선거를 하려면 약간의 선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예. 국민을 속이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갈등을 움직일 수 좀 있는. 드러내기도 하고 그렇죠? 약간 시청 유권자들을 좀 이렇게 약간 흥분시켜서 자기 지지를 확 흡인하는 이런 네. 재주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탁월했던 게 노무현 전 네. 대통령이죠. 예. 개인기가 뛰어났죠. 개인의 능력으로 돌파를 했어요. 근데 문 후보는 학교 선생님 같아요. 대통령 연설할 때도 꼭 선생님 같습니다. 재미는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흥분시켜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싱겁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점잖게만 하니까 고지식하게 그렇긴 하는데 사실은 대통령이 당선된다고만 하면 정말 대통령으로서는 좋은 자질이죠. 좋은 품성이고. 고지식한 게 대통령의 좋은 자질입니까? 정직해야 됩니다. 고지식이 아니라 정직한 정직해야 것이. 돼요. 그러면. 예. 너무 이렇게 과장하지 않고. 그러면 과장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예. 그렇지 않은 대통령만 만났다가 얼마나 우리가 고생했습니까? 박근혜 후보는 표는 재주가 있습니까? 예? 박근혜 후보는 표 얻는 박근혜 재주가. 후보도 그 재주는 많이 부족한 분인데 어. 박근혜 후보에는 전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박근혜 후보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약 15%에서 18%의 고정 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안 빠지는. 그건 엄청난 자산이에요. 웬만한 정치인은요. 몇 년을 죽어라고 노력해도 5% 얻기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15%에서 18%의 고정 지지라는 거는 이게 엄청난 자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부동산 부자라고 그런 일이 있어요. 부동산 부자다. 부동산을 많이 가졌다는 거죠. 예. 근데 이 현금이 없어서 큰 선거에서 못 이긴다고 제가 무슨 농담을 한 일이 있는데 부동산이라고 표현하신 거는 그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뭐 땅이 아니라 지금 부동층에 아니, 움직이지 않는 그렇죠. 지지자들. 예, 땅은 안 움직이잖아요. 예, 그 부동산을 많이 요즘 또 가지고. 부동산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냥 혹시 그런 얘기신가 해서. 예, 근데 박근혜 후보도 나름대로 굉장히 정직하고 진솔한 데가 있죠. 개인적으로는 참 수양이 많이 된 분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인 중에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대단한 절제력과 인내심, 집중력, 헌신성 뛰어나요. 예. 근데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괜찮습니까? 아니 문재인 후보가 되는 게 더 낫지요. 왜냐하면 더 낫다 왜 이거야. 그러냐면 이거는 보수 진보의 관점이 아닌 민주주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쟁취하려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어요. 목숨을 잃고 피를 흘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가치가 목숨처럼 소중해서 한 거 아닌가요? 그럼 민주주의를 누가 더 발전시킬 수 있으며 누가 더 민주적인 지도자냐? 이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로 보다는 문재인 후보가 훨씬 민주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실 87년 이후에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고 사실 네. 그때 엄청난 말씀하신 대로 희생을 통해서 이뤄낸 건데 지금도 우리의 민주주의가 많이 부족합니까? 많이 부족하죠. 지금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에 그나마 정치적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입니다. 언론 쪽은 좀 후퇴한 건 그리고 있는 것 이제 같아요. 정치민주화의 기반이 이제 경제사회적 민주화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성숙했다, 발전했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정치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확보된 다음에는 이게 사회적 경제적 민주주의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과정에 있는 거죠. 지금 다 우리 후보들이 경제민주화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내용은 다르지만 그건 좋은 거죠. 네. 그런 경제민주화도 문재인 후보가 만일에 박근혜 후보가 뭐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통합 차원에서 같이 일을 할 용인이 있습니까? 대선이 되면요. 예. 박근혜 후보가 만일 된다면. 박근혜 후보께서 저한테 그런 요청하실 리가 없어요. 아, 김종인 위원장이 거기 또 계시고 아이, 두 분이 워낙 가까우시니까 그렇긴 한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뭔가 역할을 맡고 아 근데 김 김종인 장관님한테 요청을 위원장이 하면 선거 끝난다면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 역할 최근의 그 못하고 과정을 보면 네. 그렇잖아요. 팽당한 건가요? 아니 지금은 또 아니래요. 다시 또 이렇게 네. 다시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친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형사가 유리하면 김정인 위원장이 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가 형사가 조금 어려워지면 다시 또 그 양반을 전면에 등장시켰다 하는 것 같은데 선거 전략 차원에서 예. 만약 선거가 끝나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되셨다 그러면 글쎄요 김정인 위원장이 또 필요하고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경제 민주화의 몇몇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의견이 다르죠. 이견이 다르다. 박근혜 다르죠. 후보랑 김종인 다르잖아요. 위원장이랑. 그럼 뭐 이미 공표된 거 아니에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그 유세에 들어가는 날 또 나중에 2차 TV 토론 있기 전날 또 생각 같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왜 그럼 뭐 생각이 틀리다라고 또 강조하면 그 선거 망치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점잖은 양반이 또 같다고 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그럼. 마음에 우러나오지 않는 그냥 선거 전략상 한 그래서 얘기를 보고 그날 계십니다. 표정 보셨어요? 예.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까? 아니 늘 그 표정이세요. 늘 그 몇번 표정이죠.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그냥 뭐 포커페이스거든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유권자들에게 네. 이번 선거에 대해서 한마디 너무 찬조연설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게 저는 늘 제 지론이에요. 지론인 게 두 가지를 봐주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투철한 공인의식이 있느냐, 음, 얼마나 민주적인 태도가 뭐에 배어 있느냐. 음, 이 두 가지를 보고 뽑아주셔야 음, 실패한 대통령을 안 뽑는다는 겁니다. 음, 왜 그러냐 하면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다른 모든 자질과 소양이 있지만 그런 모든 자질과 소양의 기초가 공인의식과 민주적 태도라는 거죠. 네. 예. 이것이 없이 능력이 있으면 자칫하면 국가와 국민에게 해로운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경험했어요, 우리가. 그 부분에서는 문재인 죄송합니다. 문재인 후보에게 대통령의 자질을 받다. 네, 더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후한 점수. 네. 예. 네, 앞으로 3차 TV 토론이 남았는데 네. 문재인 후보가 어떤 점을 조금 더 부각시키면 본인이 가진 장점을 더 발휘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전 두 번째 토론도 하나도 못 봤어요. 다른 외부 행사가 있는데 행사가 예. 늦게 끝나서 하나도 못 봤고 토론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저도 토론에는 별 조예가 없어서 충고할 만한 그런 없습니다. 생각이. 그 앞서 이제 민주당의 전략이 좀 일부 잘못된 게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급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인의 정신, 민주주의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게 더 낫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더 전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중요한 선거 전략 같은 거를 코치를 좀 해주신다면. 아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선거 전략을 코치할 만한 원래 저는 선거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정치 현장을 떠난 지가 워낙 오래됐잖아요. 예. 그러면 남은 변수가 혹시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니 뭐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이것도 뭐 일반론인데요. 우리나라 유권 국민들은 대개 이런 국가적인 지도자가 될 분들이 무언가 자기가 가진 것을 버리는 걸 보고 싶어 해요. 네. 예, 뭐가 될지 모르겠으나 제 생각 같아서는 문재인 후보도 앞으로 남은 기간 중에 국민들이 볼 때 저 사람 자기 걸 버린다. 의원직은 안 버린다고 마음을 어제도 비웠구나. 또 얘기하셨는데요. 뭐 이런 판단할 만큼 뭔가를 하면 그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죠. 의원직은 약속했으니까. 유권자들한테 뭐 약속한 게 있대요. 부산 사상. 의원직 말고 뭘 버립니까? 마누라를 버릴 수도 없고. 버릴 거 있겠죠. 찾아보면. 찾아서. 찾아서 의원직보다 더 큰 걸 버려야 됩니다. 찾아서 뭐든 버려라. 더 큰 게 버릴 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 선거의 유명한 책사라고도 할 수 있고 지금 민주통합당의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계신 윤여준 전 장관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